저희 중에 네. 밀정이 있다 그러네요. 아, 야. 혹시 그 KBS 매일 나가시는 아, 예, 예. 아. 우리 중에 세 장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자, 네, 예, 밀정. 요거도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선발 라인업을 예상을 하실 때 이강인 선수를 선발 라인업으로 예상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강인 선수를 벤투 감독은 어느 정도나 활용을 할까요? 아, 저는 일단 그 이강인 선수는 벤투 감독이 이미 9월에 보여줬다고 봅니다. 음. 선발로는 쓰지 않을 것이다. 세 경기 다.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이강인 선수가 교체로 나오는 1순위일 것이냐. 이것도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교체로 나오는 1순위는 우리가 벤투 감독의 성향상 나오는 선수가 권창훈이나 나성호 이렇게 나오는 선수가 좀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강인 선수는 이 교체 자원 중에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경기를 한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왼발 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러면 누구보다 가장 먼저 교체 1순위가 될 수 있는 자원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경기는 가나전이나 아니면 가나전에 우리가 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비기고 있는데 한 골이 필요하다. 아니 이강인 경기 한번 뛰는 게 이렇게 복잡합니까 전제가? 아니 무슨 상황이 너무 특별한데 지고 있거나 골이 그렇죠. 필요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벤투 감독의 성향상 우리가 이렇게 모험을 걸지 않을 때는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에 아주 초점을 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는 건 외부에서 어떻게 보든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조직력이 좀 깨진다. 좀 밸런스가 무너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밸런스를 무너뜨려야 되는 모험적인 순간이 왔을 때는 이강인을 쓰겠지만 그 전에는 아마 쓰지 않을 것 같다. 김다진 선수. 근데 예, 저도 예. 이강인 선수가 정말 나와서 뛰기를 바라지만 반대로 안 뛰기를 바라요. 이게 이강인 선수가 나오는 상황은 벤투 감독 지금 4년 차 아닙니까? 조금 앞에 두 경기가 안 좋거나 16강의 희망이 많이 떨어져서 마지막에 이제 젊은 선수들을 조금씩 활용해 보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한번 뛰겨보는 약간 그런 다음에 차기 월드컵 그 이상을 좀 바라보는, 물론 벤투가 계속 갈지는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강인이 월드컵에서 누비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그 장면은 아마 우리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나올 것 같다. 우리 김다진 아나운서 근데 보니까 되게 약간 모순적인 게 하나 있네요. 뭐예요? 발음을 하실 때.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바라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했어요. 그 맞는 말이잖아. 근데 맞는데. 사실 우리는 그냥 네. 바래요라고 해요. 네, 네. 바라다. 기본적으로 뭔지 그렇죠. 아는데. 역시 15년차 아나운서구나. 바라요. 이렇게. 그러더니 중간에 저는 이강인은 안 뜯기는 게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이걸 안 찍히는 아니, 굳이 바라요. 이렇게 하다 갑자기 저는 안 뜯기는 게. 제가 그런 사람이었고. 저는 이제 우리 선배님 말씀과 조금 다른데 선배가 이강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우리 대표팀이 꼭 안 좋은 상황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페노의 말에 공감하는 게 마지막 포르투갈전인데 여기서 한 골 넣으면 올라가는 상황이야. 그럴 때 한 방을 노리려고 그러니까 그게 꼭 우리가 안 좋은 상황, 미래를 대비한다 이런 것보다도 와 여기 진짜 그냥 원 포인트로 한 골 딱 필요한데 한 43분 정도 됐어. 요때 나올 수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때는 벤투 감독이 아마도 앞에까지 나와서 흥민아! 흥민아! 이럴 거예요. KBS에서는 그런 거 안 하시죠? KBS 엄청 열심히 하는 걸로 아니 알고 왜 있어요. MBC 와서 똥칠을 하세요? 지금 이강인 얘기하고 있는데. 거의 제 생각이 비슷해요. 제가 최근에 가장 악플을 많이 받았을 때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악플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익숙합니다. 앞으로. 근데 이제 표현이 저는 좀 직설적이었고 그래서 이강인이 뛰는 상황이 오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렇게 됐는데 기본 우선순위는 페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밑에 있을 거고 뒤로 밀려 있을 거고 이강인이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경기 게임 플랜대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해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강인 선수를 지금의 플랜에는 사실은 없었잖아요. 벤투 감독의 플랜에는. 근데 갑자기 꺼내들었다는 얘기는 뭔가 엉켰으니까 쓴다는 거니. 그렇기 때문에 나온다는 건 그만큼 어쨌든 우리대로 안 가고 있는 신호 아니냐, 메시지 아니냐. 그럴 수도 또 뒤집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의 의견은 현재 최소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3경기에서 선발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교체로도 일단 앞선 순위는 아닐 것 같다. 어떤 특별한 상황과 전제가 좀 돼야 된다. 야, 아니 뭐 21살 선수가 한번 뛰게 되는데 그건 뭐 이렇게 복잡한 안타깝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피묻히기에 결정판이죠. 네. 우루과이 경기에 그래서 몇 대 몇인지. 왜냐면 우루과이 경기의 결과가 16강을 좌우합니다, 진짜. 그렇죠. 예, 여기서 승점 못 얻으면 뭐 사실 끝난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그냥 시원하게 갑시다. 득점자까지도 갑시다. 뭐 누가 한번 피묻히기 하니까 다 정답. 저부터 그냥 갈게요, 그냥. 예, 빨대. 우리 이제 이런 것 좀 하지 말자. 뭐, 손흥민이 나온다면 뭐 이런 거 없이. 아하. 손흥민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가장 뭐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2대1 정도? 손흥민과 독일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 선수. 이긴답니까? 이기죠? 아니, 물어본 거예요. 진다고 해. MBC는 진다고 해서. 여기서 MBC가 왜 나와요? 저는 이제 우루과이의 키 포인트는 정우영 선수가 될 것 같은데, 정우영 선수가 하나 해줄 것 같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와 정우영 선수가. 손흥민은 뭐 당연한 거고, 어허. 정우영 선수가 한번 일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느낌입니까? 매우 직관적인. 그렇다고 봐야죠. 뭐 저는 뭐 분석 따위는 안 하니까. 어허. 예. 근데 이런 게 또 맞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예, 이게 영원히 박제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분석 이런 거보다 벤투 감독이 우루과이전에서는 정우영 선수를 좀 내야 된다. 왜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우루과이랑 맞붙으려면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하고 중원 싸움 해줘야 되거든요. 그 우리나라 선수에는 제가 볼 때 정우영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엄청 뛰고. 엄청 뛰고 활동량으로. 아. 옛날에 그 박지성 같은 느낌의 엄청 뛰면서 발베르데 같이 싸워주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뭐 뛰고 있는 폼도 나쁘지 않고 예, 뭐 골도 얼마 전에 넣었고. 근데 이런 선수가- 얘기할 때는 너무 길게 얘기하면 오랫동안 박제돼요. 예. 짧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정우영 잘하지 않을까요? 네. 예. 웃음이 차가워. 아까 그 빨대님께서 말씀하실 때부터 보니까 웃음이 차가워. 왜 무슨 좀 따뜻하게 좀 웃어줘라. 축구라는 게 뭐 같이 분석할 수도 있고 느낌으로도 맞출 수 있는 건데. 저 맞아요. 그런 생각 없어요. 좀 따뜻하게 웃어줘 좀. 아니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견딜 수 없는 하찮음을 볼 때가 있거든. 정말 너무 하찮은 거야. 아니 우리나라가 2대1로 이긴다는데 왜? 저 형 진짜 하찮다 이러면 이제 표정을 숨길 수가 없어. 정우영이 잘한다는데 왜 그게? 아니에요. 패너는 어쨌든 분석을 되게 오래 했잖아. 새벽에도 계속 하거든. 새벽에 축구 전 분석한 하찮지. 예, 갑자기 절대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동요되면 안 되는 게 이 갈등을 누가 조장했느냐? 밀정이 조장했어. 예. 여기서 누가 훅 들어왔어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예. 8대 2대 1승. 어떻게 우리 김나진 아나운서 한번. 저는 1대1 무승부 가면 선방. 그렇게 봅니다, 저는. 1대1 무승부. 예. 뭐 무승부를 해도 그래도 비벼볼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저쪽은 누네스는 못 낼 것 같습니다. 콤인데. 아니, 왜 왜냐면 그래? 왜 리버풀 팬인데. 좋잖아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랑 누네스가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아하. 근데 그때 김민재 선수가 좀 고전했어요. 그 헤더 골을 넣을 때도 김민재 위로 골을 넣고 두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네, 6차전 때 골을 넣고 그리고 한번 돌아섰다가 확 돌아서는데 스피드에서 김민재가 못 쫓아갔어요. 골이 되진 않았지만 그런 경험이 김민재한테 쌓일 거예요. 계속 학습하고 그래서 김민재는 우측에 있고 누네스는 좌측에 있으면 김민재가 또 당하지는 않을 거다. 최고급 수비수인데 그리고 누네스도 첫 월드컵이라는 부담이 있어. 그래서 수지가 낼 것 같아. 골은. 또 굉장히 막 뒤흔들고 이런 거에 우리는 여하튼 다 전통적으로 리버풀에서 뛴 선수들만 얘기하네요. 리버풀 제일 알잖아 이거도. 리버풀에서 뛴 지 오래됐어요. 어쨌든 예. 그리고 대한민국한테 수지는 기억이 있잖아요. 골을 그렇죠. 그 환상적인 골을 얻던 기억이 또 있고. 다 옛날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최근 같이 중계했잖아요. 그 맞아요. 우루과이죠. 거기서도 우측에서 흔들다가 튀어 올려주거나 아하. 아직까지 뭐 폼이 좀 떨어지긴 했어도 수지는 수지예요. 오케이. 그래서 수지가 왠지 늘 것 같다. 어허. 그리고 우리는 손흥민이 못 넣으면 안 된다. 근데 손흥민 무조건 넣어야 된다. 손 넣어야 된다. 네, 손. 왜 무조건 넣어야 되죠? 그 중원에 만약에 발베르다가 그런 식으로 또 플레이를 하면 더 물론 고딘하고 이런 히메네스가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나이도 많잖아요. 고딘도 그 옛날 꼬마 시절에 그 질식 수비하던 고딘은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뚫을 수 있는 거는 결국 순간 스피드. 그러면 손흥민, 황희찬. 근데 황희찬 선수는 이제 결정적인 장면에서 우리가 골을 많이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고 결국 손흥민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손흥민이 한 골 넣고 뉴네스는 못 넣고 수지가 넣어서 1대1 저는 무승부. 이렇게 선방 가고 이제 끌고 간다. 조별리그를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아라우가 첫 경기 우리 경기부터 뛸 것 같습니까? 저는 못 뛴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못 뛸 거란 예상이 아주 많죠. 어. 조별리그는 끝나야지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러면 수비의 부담감은 상당히 있겠네. 그치, 우루과이는. 그렇죠. 아라우가 워낙 그 포지션이 큰 친구여가지고 왜 웃으시죠? 잠깐만 이거 어디 녹음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니 저 밑에 여기서 폰이 있어요. 빨간 게 깜빡 하고 있어. 여기 밑에 폰이 있어요. 아, 폰이 있어? 네, 이 사이에. 야 밑에 잠깐만 저 밑에 깔았네. 미쳤네. 누가 아, 저기 있긴 있구나. 진짜 있어요. 폰. 제가 와. 폰 이거 봤거든요. 정말 하는 짓이 밀정이네 진짜. 예 좋습니다. 자 어떻게 밀정님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예. 뭐 지는 거죠 일단 당연히. 뭐 그렇죠. 지는 거죠, 당연히. 1대 2패. 1대 1패. 뭐 예. 그리고 골은 다윈 누네스가 2골을 넣을 것 같고요. 뉴네스가 된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손흥민이 페널티킥으로 넣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페널티킥으로. 필드골보다는 페널티킥 가능성이 굉장히 우리는 어쨌든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한 골도 못 넣는다. 그 골 하나 주기가 그렇게 싫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월드컵을 잘 안 보셨나? 월드컵에서는요. 세트피스, 코너킥, 페널티킥 이런 데드볼 상황에서 들어가는 득점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거를 관전 포인트로 집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PK를 같아요. 찰까요, 소니? 죄송한데 KBS 그리고 프리뷰 느낌이요. 이게 되게 옛날 방송이거든요. 사실 카메라 보면서 자 여러분들은 이번 경기 때 말이죠. 이거 우리랑 대화하고 있잖아요. 우리 MBC 100분 토론을 하고 있다고 여기. 저는 예? 방금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겼다. MBC 훨씬 재밌을 것 같아. 저는 1승 1무 1패로 예상을 지난 방송에 했기 때문에요. 2대2 무승부. 2대2. 예. 골이 좀 터지는 경기로. 근데 그것도 골도 저도 여기엔 동의하거든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월드컵 본선에서 온플레이 상황에서 골을 거의 못 만들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으로 한 골 넣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최근에 프리킥에서의 득점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코너킥에서 김민재나 김영권 선수가 한 골. 우리나라가 대부분 보면 월드컵에서 골 넣었을 때 그런 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내용적은 고전하겠지만은 그래도 2대2 무승부. 자 지금까지 1승 2무 1패네요. 예, 균형이 딱 맞춰 있습니다. 예, 페노의 결정 물론 페노가 무승부하면은 뭐 그렇죠. 저거 되는 그들 거고. 축하죠. 페노 어떻게 저는 이제 밀정님과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1대1 진다. 네, 1대2로 패배한다. 음흠. 그러니까 이게 야, 그만하자 우리. 이게 방송이 언제 나가지? 이거 우루과이 경기 바로 앞에 나가는 거 아니야?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 하려고. 어쨌든 자기 의견입니다. 예. 근데 좀 현실적으로 봐서 저는 우루과이가 포르투갈보다 우리가 상대하기 좀 까다로운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압박이 포르투갈보다 더 강하고, 근데 우리가 좀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 압박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 2대1 정도 패배가 될 것 같고 득점은 황의조 선수가 넣을 것 같다. 황의조 선수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황의조 선수의 폼도 뭐 이렇게 얘기도 많고 한데 손흥민 선수를 제외하면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월드 클래스 수비수들을 상대로 했을 때 뭔가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는 황의조다. 그래도. 그래서 전 황의조 선수 쪽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아까 그 빨대가 얘기할 때 그래서 하찮게 쳐다봤던 거군요. 아니. 이긴다고 한 거예요. 유일하게 이긴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축구는 분석으로 하는 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날 감과 그런 거 여러분 이 결과로 확인하십시오. 예, 한국 이깁니다. 그래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월드컵 역사 모든 걸 통틀어서 본선 성적을 놓고 보면 네.
총 6승을 했더라고요. 총 6승을 했는데 그 중에 5승은 유럽 팀들을 상대로 해서 5승이고 하나가 아프리카 아프리카. 토고, 아프리카. 그래서 그 이야기는 남미 팀을 한 번도 본선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과거 그럼 우리가 늘 월드컵 때마다 그 과거의 얽매이겠습니까? 그걸 깨는 거죠. 감정을 앞세우세요. 그냥 저는 몇 가지의 팩트를 전달 드린 거예요, 그냥. 그거는 이제 과거일 뿐인 거고. 네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기록으로 따지면 남이 만났으니까 이번에도 못 이기겠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게 이제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우리 이번에 한번 남미 한번 깨보자. 아하. 박살내보자. 아하.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래도 한국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기자 그렇게 뚱뚱 치지 마시죠. 이렇게. 네. 예, 소리가 다 들어가잖아요. 예, 예. 저 이긴다고 봐요. 이긴다고 네. 보신다.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빨대만 유일하게 우리가 이긴다라고 했고, 예, 우리 김나진 아나운서 1대1 무승부. 예, 우리 밀정이 이제 1대2패. 에헤이. 예, 부버지가 2대2 무승부. 패너가 이제 1대2패.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MBC와 달철 라이브에 지금 콜라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16강 탈락하는 걸로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16강 탈락이 아니지. 네? 우루과이전 진다고 해서 우리가 16강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정치하실 거예요. 아니 왜 여기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아니, 그거 막 두고 MBC에서 그건 맞아요. 맞아요. 의견- 할 수 있다. 이 힘으로 국민 성원을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잠깐, 아니 무슨 근거도 없고 월드컵에서 나 이 선수 좀 보고 싶다. 주목된다. 주목된다. 나 보고 싶다. 주목된다. 뭐 그냥. 자, 이거 우리 밀정님. 저는 굉장히 진부한 대답인데 저는 무조건 메날두예요. 무조건 메날두입니다. 메시와 호날두를 보고 싶다. 네, 메시도 보고 싶고 호날두도 보고 싶고 둘이 맞대결을 최초로 월드컵 무대에서 펼치는 것도 상상해 보고 싶고 이 두 선수는 역사에 남을 만한 선수고 두 명의 경력 모두 월드컵이 없으면은 너무 불공평한 경력이에요. 네. 후보지. 기대하고 있는 선수는 무시할라. 무시할라 네. 독일에. 뭐 당장 그 밀러가 이번 시즌 부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또 무시할라가 조금 중용되는 것도 있고 실제 활약상도 너무 좋고 이번 시즌 그러니까 공식 대회 22경기에서 12골 12도움. 그냥 아니 기대한다고만 얘기해 주세요. 예. 벌써 10-10을 기록을 아하. 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 선수가 드리블 스킬도 있어가지고 볼맛도 나면서 또 이제 너무 끌지 않고 영리하게 패스도 주는 유형이어서 혹시 그 영화 메멘토라고 보신 적 있어요? 거꾸로 이런 시간 데서 이렇게 거꾸로 막 이게 기록 나오면 막 문신색이고. 문신색이 나요 이렇게. 기록. 무시할라가 무슨 20하고 이거 왜 기억해요? 우리 김나진 아나운서는 저는 뭐 2명. 2명. 누네스하고 마르티네스 아르헨티나에. 아하. 네. 거기가 마르티네스라고 하면 골키퍼를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리산드로. 라우타로. 라우타로. 아, 라우타로. 예. 마르티네스가 네. 3명이어가지고. 네. 그렇지. 예. 저는 그렇게 2명. 아하. 왜냐하면 좋은 파트너가 있고 어찌됐든 성적이 잘 나올 두 팀이고 그 두 선수가 어찌됐든 토너먼트를 계속 가야 된다. 아, 예. 그리고 최근에 골맛을 많이 봤어야 된다. 좀 짧게 해주세요. 예. 최근에 20골 이상 넣었으니까 아하. 지난 시즌에 둘 다. 예, 그래 두 명의 선수가 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누네스가 많이 올라간다면. 죄송합니다. 우루과이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 아니 제가 우루과이전에는 못 넣고. 저희 이제 우루과이전을 빨리 해서 못 끝내려고 넣고. 그래요. 예. 16강 갈 거니까. 네. 우리 어떻게 빨대는? 저는 솔직히 가장 보고 싶은 선수는 이강인. 월드컵에서 이강인. 국뽕을 제대로 쳐드셨네요. 예. 진짜 월드컵에서 뛰는 거 정말 국민하는 사람으로서 보고 싶습니다. 이강인 네. 선수 진짜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죠. 네.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무슨 말이 필요해요? 이강인 보고 싶다는데. 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페노. 예. 뭐 비웃었다. 아니 아니 근데 오늘 너무 감정이 드러나요. 예. 왜 그래? 하찮은 형이. 아니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이제 노선을 타셨구나. 오늘 노선을 딱 잘들 타셨다고. 예. 저는 네이마르. 네이마르. 그러니까 이게 뭐 메시, 호날두 그 세대에서 살짝 가려진 좀 선수잖아요. 네이마르. 근데 네이마르도 전성기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월드컵이나 사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네이마르의 플레이도 참 좋아하고 좀 네이마르가 한 번쯤은 호날두, 메시를 위에 있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다. 어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팀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짧게 한번 가보죠. 이 팀 돌풍 일으킬 것 같아. 예. 우리 패너부터 이걸 가봅시다. 저는 세르비아. 세르비아, 네. 블라우비치의 네. 세르비아가 공격진도 뭐 너무 좋고요. 뭐 블라우비치도 있고, 코스티치, 밀코사도 있고. 밀코사, 미트로비치 좋기도 하고, 뭐 중원도
매우 좋고요. 수비 라인까지 사실 탄탄하거든요. 뭐 밀렌코비치도 있고. 그 특히나 우리 포르투갈 만나잖아요. 포르투갈이 플레이오프로 떨어졌던 게 세르비아 때문이잖아요. 세르비아가 아주 경기력도 좋고요. 상승세에 있는 팀이라서 세르비아가 한 건 해주지 않을까. 돌풍 세르비아. 우리 빨대는. 돌풍과 나락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할까요? 그럼 나락 한 번 더 해주세요. 이 팀은 이름값은 있지만 별로일 것 같아. 저는 프랑스.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가 약간 나락으로 빨리 공산이 높다. 네. 왜요? 하려고 하셨구나. 바꿀게요. 아니야. 준비한 거 해. 아주 바꿀 수 있어요. 바꿀까요? 아니야. 너무 측은지심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프랑스가 좀 이제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질 때가 최근에 많고. 부상도 많이 생겼고. 중원에서의 좀 공백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가 경기력도 최근에 안 좋고요. 그래서 좀 프랑스가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네, 디펜딩 챔피언들이 그냥 빨리 꼬꾸라질 때가 있는데 프랑스가 그럴 수도 있다. 최근 계속 그게 반복되고. 여기입니다. 여기 있어요. 우리 빨대 일단 돌풍은 어디고 나락은 어딜까요? 돌풍 나락을 제가 같이 하자는 이유는 같은 조에 있어서 그래요. 아하. 돌풍은 이제 덴마크. 덴마크가 요즘 프랑스한테 전적이 좋거든요. 프랑스 잡고 1위 하고 나락이 이제 프랑스로 꼽았는데 프랑스가 2위로 올라가면 아르헨티나를 만납니다. 거기까지다 프랑스는. 저는 은근히 구체적이네요. 네, 은근히 약간의 좀 위험 요소가 이제 음바페일 수도 있다. 워낙에 이제 본인 주인공 심리도 좀 있고 요즘 팀이 좀 부상도 많고 또 징크스도 있고 해서 돌풍은 덴마크, 나락은 저 프랑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억양으로 살리시는 억양으로 살려. 야, 내용이 없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꺾기로. 내 말이 웃기지 않으면 프랑스? 억양으로라도 갑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간결하게 잘 말했잖아요. 이번에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내용 좋았어요. 덴마크의 주 전술은 뭔가요? 덴마크의 주전술이요? 예. 저는 전술로 팀을 평가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덴마크 쉽잖아요. 4-2-3-1. 느낌. 에릭센 있으니까. 밸런스 세 명만 딱 얘기해 주십시오. 에릭센 빼고. 에릭센 빼고 호이비에르, 네. 올센, 그리고 폴센도 있고 공격수 스트라이커도 있고 담스고르. 뭐야? 형 KBS 자리 없어? 들어오서 못하겠네 진짜. 옆에서 비웃고 선수 3명만 되네. 아니, 올센. 그것도 에릭센 빼고 에릭센 껴서 3명이 근데 올센 어떤 올센이야? 야, 그만해! 부모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돌풍과 나락. 돌풍의 팀, 여태까지 거론하지 않은 팀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에콰도르가 조금. 에콰도르가? 예. 왜냐면 에콰도르가 어쨌건 간에 남미에서는 가장 세대 교체가 잘 된 팀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선수들 중심으로 이제 많이 개편이 됐고, 거기다가 저는 그러니까 원래는 세네갈이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세네갈이 지금 어쨌건 마네 부상 이슈 있고 쿨리발리 부상 이슈 있고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은 에콰도르가 조금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젊은 팀들은 탄력 받기 시작하면은 또 기세에 타고 무섭게 가는 경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락은 다른 팀으로 얘기하자면은 잉글랜드가 나락할 위험성도 있다고 봅니다. 잉글랜드. 왜냐하면은 저는 조 경향도 약간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가 이란도 굉장히 이제 수비적인 축구를 할 거고요. 케이로스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웨일스도 5백 세워가지고 완전히 수비적인 롱볼 축구를 하거든요. 근데 잉글랜드가 최근에 센터백 쪽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원래 4-2-3-1로 조금 운영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백스리를 전환을 했어요. 센터백 불안 요소 때문에. 그러면서 똑같이 수비적으로 가는데 이러다가 무승부 물리다가 탈락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난 2014년 같은 경우가 이탈리아와 잉글랜드가 동시 탈락했다. 예, 그때 코스타리카한테 결국 발목 잡혀가지고 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저 형 저번에 내가 경도 얘기할 때 여기 없었나? 그거 들었으면은 아마 잉글랜드라고 얘기 그때 못할 것 제가 같아. 얘기했잖아요. 경도로 하면은 도리어 잉글랜드가 멀다고 유럽에서. 자, 우리 밀정님. 네, 돌풍. 저는 나락부터 가겠습니다. 나락부터. 역시 그냥,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지난 대회에서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었던 네. 결승까지 진출했던. 굉장히 사랑스러운 팀이었죠, 진짜. 맞아요. 근데 이제 크로아티아하고 벨기에가 마지막에 붙어요. 그 경기에서 둘 중에 하나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런데 크로아티아가 수준도 네. 높아 보인다. 돌풍은 이제 제가 꼽은 거는 아시아 팀 중에 한 팀을 뽑고 싶어요. 좀 위험하신 것 같은데. 잠깐 먼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돌풍으로 일본을 꼽은 거예요 지금? 아직은 얘기를 안 했어요. 아직 이게 아니. 자, 일단 사우디는 이건 사실은 많이 안 좋고 호주도 일단 많이 안 좋아, 그렇죠. 안 좋아. 카타르. 카타르. 카타르도 힘들어. 네덜란드 있고. 이란 케이로스가 실무로 우승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러니까 저 일단 기다려보는 거예요, 결과를.
어떤 말이야? 자, 아시아의 돌풍. 예, 아시아의 돌풍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큰 팀은 제가 보기에는 카타르가 아닌가. 아, 다행이다. 가서 카타르가 이렇게. 아닌가. 상황에서 근데 좀 재미없다. 카타르라고 하니까. 카타르. 왜 카타르죠? 카타르 지금 나오는 팀은 이 월드컵을 위해서 10년 이상 준비한 팀이에요. 그건 맞아요. 아, 그건 맞지, 그건 그렇죠. 맞지. 프로젝트 팀이지. 네. 아스파이어 아카데미를 네. 14억 달러 주고 지었고, 보면 참 아카데미 좋아하세요. 아, 예. 그래서 그 팀이 AFC 언더 19에서 우승했어요. 네. 그리고 그 팀이 2019년 아시아 챔피언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 어감적으로 카타르라 그러면은 이러는데 그건 있다. 액면가로 보면 지금 아시아 챔피언이에요. 카타르가. 그리고 그때 뭐 엉망진창으로 어쩌다가 운 좋게 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심지어 여기가 그 아카데미 장으로 바르셀로나에서 데려왔었죠. 예, 코치도. 그리고 펠릭스 사비 감독도 산체스죠. 데려온 것도 예. 그런 거고. 예, 일단 제 시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카타르가 의외로 최소한 축구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 정말 이 정면 돌파를 했어요. 축구 약소국에서 어떻게 성적을 내야 되는지를 정면 돌파를 해서 정말 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완성된 팀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6월부터 합숙 훈련 중입니다. 6월부터 지금까지. 리그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대표팀 선수들은 다 여기 와 있어요. 약간 결은 2000년 월드컵 때 우리도 예. 상당한 시간을 대표팀에 할애했었는데 비슷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홈 어드밴티지도 있고 말도 안 되게 길게 같은 팀이 있었고 그 팀은 면면히 살펴보면은 10년 이상 15살, 16살 때부터 계속 뛰었던 친구들이고 이제는 귀화 선수 같은 그런 것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카타르는 최소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일단 갖췄어요. 네. 일단은. 야, 오늘 그 토론회 우리 밀정님의 그 얘기 중에 가장 들어볼 만한 얘기인데 똑 떨어지면 어떡하냐. 아, 이거 저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아니, 예. 들어볼 만한 얘기긴 하고, 이제 뭐, 이게 딱 들어보면 귀가 쫑긋하긴 한데, 카타르 떨어져요. 그러니까 카타르는 카타르야. 네. 아니, 경도! 카타르 얘기는 이렇게 오래 들어야 돼? 정확한 일치. 네덜란드하고 저기 에콰도르한테 집니다, 거기. 아, 예. 네네. 알겠습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네, 싸우지 마시고. 예. 아, 근데 뭐 들어볼 만했어요. 네네. 네. 근데 아마 떨어질 거예요. 아마. 자, 그럼 저희가 이제 MBC와 다시 라이브가 쭉 해봤습니다. 아, 근데 정말 다시 한번 이 MBC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런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언제 한번 해보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이 100분 토론과 MBC 뉴스가 살아 숨쉬는 이곳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더 많이 월드컵 끝나고도 하면 좋지 않습니까? 네. 아, 근데 저 주세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두 분 카타르 가시잖아요. 아, 예. 거기서는 또 뭐 어떤 콘텐츠 같은 게 나오나요? 야, 요거 아까 바로 짰잖아요. 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치겠다. 야, 진행 잘해요. 예, 아, 예, 저 예. 까먹은 줄 알았죠? 나 이거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아, 물어보니까 생각났어요. 아, 우리가 뭐 할 거냐면 현지 가서도 김나진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또 이제 저희 중계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김성조 캐스터님도 계시고 오. 우리 안느 서영욱 위원님 많기 때문에 가가지고 현지 따끈따끈한 이야기들 예. 하려고 그러죠. 뭐 그렇죠. 해설위원들끼리도 모이고 캐스터분 중계진들 모이고 또 현장 가서 또 직캠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거 한번 우리가 현진 가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습니까? 어떻게 뭐 뭐 갑자기 질문 받아서 기억나는 건 딱히 없는데. 아, 갑자기 질문 받으셨군요. 예, 예. 아, 그러네요. 아주 당황스럽긴 한데. 아, 네. 저는 이제 뭐 축구 팬들이야 뭐 유명한 선수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도 뭐 물론 궁금할 텐데 지금 실제로 제 주위에서의 어떤 반응들을 보면 카타르 겨울에 올림픽 월드컵을 하니까 거의 날씨가 춥지 않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저 달수 형이 기상캐스터로 좀 변신을 해가지고 어허. 날씨를 좀 전해드리는 오. 광고지를 일교차나 이런 거. 그래서 좀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하셨잖아요. 뭐 술 취한 연기도 하시고 뭐 다양하잖아. 이번 기상캐스터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왜 정신이 없어요 지금? 미치셨어요? 날씨 관련 뭘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 좀 그거야 날씨. 아. 제가 굳이 안 해도 다른 분들이 많이 할 아니, 수도 형이 있고 그다음에 저 핸드폰 열어가지고요 날씨 웹을 하면 다 나와요 거기. 아 이래서 아까 하찮게 쳐다봤구나. 속을 이제 속을 할 거예요.
아, 근데 그동안 제가 감사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진짜. 아, 우리 김나진 우리 아나운서는 사실 이 저희처럼 저희 이제 약간 근본이 없잖아요. 예, 근본이 없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아닙니다. 이게 아마 되게 고생을 좀 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도 끝으로 소감 한마디 좀. 아니 뭐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뭐 그리고 제가 늘 보던 달순의 그 연예인들을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뭐 월드컵 중계는 그래도 짧게. 하여튼 MBC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예, 어차피 예. 뻔한 말로 마무리해야 되니까 월드컵은 MBC 네. 부탁드립니다. 자, 어디 뭐 지금 milk님 한마디 뭐. 예. KBS. 이 모양이.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음이 잘 됐나?